아이디 우재님께서 고려아연입니다. 45만 원에 10% 비중이고요. 반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글까지 남겨주셨네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강재현 전문가가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시청자분께서 고려아연 45만 원에 비중 10%로 이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고려아연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약한 종목은 아니죠. 요 근래 들어서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 3분기에 실적이 사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니 초고가에도 진행되었었는데, 이제 앞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통화 정책이 유지가 된다는 측면, 그리고 그 부분이 원자재 시장에서 다시금 강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히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우선 고려아연의 차트상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앞전에 이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은 그런 모습이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거래 라인이 좀 크게 실렸었던 요 구간대가 단기적인 매물대여서 진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등이 좀 강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또 하나의 추세 자리를 마찬가지로 돌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위로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난다면은 강하게 한 번 더 박스권 매물대 상단 자리를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우선 이 종목은 손절가로서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 이제 43만 원을 이제 추세 돌파하고 나서 G테스트 받는 가격대까지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43만 원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는 우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48만 8천 원짜리, 즉 49만 원 전후를 단기적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48만 8천 원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실시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어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9,980원인데 오늘 막 빠져서. 네. 괜찮을까 걱정하셨군요. 네네. 네, 9,98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45%요. 45%요. 네, 목소리에 좀 걱정이 많이 묻어나네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보고요. 전문가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네요. 매수가 9,980원, 비중은 45%입니다. 세 분 전문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에게 진단받을까요? 송기현 전문가님요. 네, 송기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매수를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헬스케어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련주를 고르다가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그나마 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주들도 같은 제약주지만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력한 상승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그런 차원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을 확인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적자 구조를 띠고 있어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한 29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 3분기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별로 좋게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고 하면은 비중이 지금 45%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를 하시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 마지노선은 전저점 라인입니다. 전저점 라인이 한 8,500원 라인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500원 라인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된다. 손절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 라인이 깨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추가적으로 6,000원 라인까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8,5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발빠르게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기현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또 전화가 걸려왔네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메가스터디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비중은 한 15% 되고요. 네. 79,700원이요. 79,700원이 아닌 89,700원이세요? 79,700원. 아, 79,700원이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점 때문에 진입을 하셨어요? 배당을 많이 한다 그래서요. 네. 배당주라는 매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평가되지 않았나 싶어서 매수를 했거든요. 연말까지 보유하면 네. 매수가 근처에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일단 배당 보고 진입하셨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고려 중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메가스터디입니다. 매수가 79,700원, 비중은 15%신데요. 세 분 전문가 가운데 어떤 분에게 진단을 받아볼까요? 김현웅 PB는요? 네, 김현웅 PB님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당 때문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사실 이제 배당주도 배당주 나름으로 이제 사실 매수를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좀 좋았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 왜 좋았죠? 그게 아마 수능 있었죠? 수능. 네, 수능도 있었고, 예. 또 정책, 그렇죠. 정책 예. 관련해서. 뭐 그런 식으로 테마를 타서 잠깐 좀 반짝한 겁니다. 뭐 어떤 비상교육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 상한가도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는 저는 이제 권유는 손절매를 권유를 드립니다. 일단은. 네, 79,000원이라서 일단 마이너스 10% 안쪽이시죠? 네네. 뭐 이제 손절 가능 그런 구간이잖아요. 어떤 손절. 근데 오늘도 매도를 네. 하려다가 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단기적인 이제 10%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매를 권유를 드리고 이게 갑자기 반등이 나와서 막 본전까지 와버리면은 전 또 죄송해집니다만 그냥 전체적으로 투자 관점으로는 일단은 수능 끝나고 교육 정책얘기 끝나고 지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빠졌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펀더멘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펀더멘털로 승부 보기에는 사실 트렌드가 좀 맞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 온라인 사업 부분, 오프라인 사업 부분, 사실 저는 이제 약 97년이었나요? 데일학원이었는데 데일학원이 사실 메가스터디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손준 대표이사가 사회 탐구 영역 강사였고요. 굉장히 이제 인기 강사 출신, 뭐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약 15년 전쯤이었나요?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학원을 상장시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인구수가 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학생들이 이제는 서울대, 연고대를 너무 무조건 가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약간씩 트렌드가 선진화돼 가면서 어떤, 딱 그 취업에 맞는 어떤 그런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좀 생기고, 그리고 좀 다른 길을 찾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 학원이 무조건 잘 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 계속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트렌드를 좀 벗어난 종목에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좀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고배당주기 때문에 뭐 배당락 이제 받기 전에 뭐 이렇게 잠깐 오르겠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배당락 맞으면 또 이제 또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배당을 꼭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뭐 매매를 만약에 정말 한 3, 4년 보유하시면서 배당을 받는 게 목적이시라면은 또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배당 욕심보다는 일단은 좀 더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올 만한 그런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0% 이내이기 때문에 손절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좀 욕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 손절가는 일단 지금 차트를 좀 잡아주셨으면 하네요. 일단은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떤 다행히 이제 저가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네. 일단은 어떤 테마를 탔을 때 막 올랐을 때에 비해서 계속 좀 빠지긴 했지만 다행히 최저가 61,300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목표가를 한 75,000원 정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음봉을 냈던 이제 좀 시작을 했던 자리가 76,000원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거기까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한 75,000원 정도면 좀 이제 목표가로 이제 단기 목표가로 좀 잡으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일부 비중은 이런 기술적인 목표가 말고 그냥 일부 비중은 그냥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요. 네, 지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손절하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참여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3부에는 또 실시간 진단이 이어집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 시작합니다.